사람의 뇌에도 용량이 있다는 걸 잘 생각을 못 하세요. 일을 되게 잘하거나 몰입을 잘하는 분들 멀티태스킹 잘하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뭔가 성과를 많이 만드니까. 근데 몰입이란 단어 자체가 스물대달 때 그 몰자예요. 입이 어디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 모든 정신 상태 하나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멀티태스킹이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멀티태스킹은 멀리 해야 됩니다. 내 머리가 용량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2기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용량을 그래서 한 3테라짜리를 꽂아줘야만 되는데 이 3테라, 4테라짜리 외장 하드가 바로 메모입니다. 내가 뭔가를 기억하고 싶어서 메모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줘야 돼요. 계획이 없는 분들은 되게 비극적인데, 왜냐면은 이 일 끝나면 뭐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량을 다 쓰기 때문에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종이에다가 머리를 컨트롤 X, 컨트롤 V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계획을 여기다 옮기면요, 머리는 오로지 하나의 일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투리라는 거는 배를 끊어서 팔 때 이렇게 쫙쫙쫙쫙 끊어가지고, 원래 이제 필지대로 끊어서 팔 거 아니에요. 옷감에 이제 정해진 규격이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를 파는 거거든요. 근데 자투리는 잘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파는 사람이 한 요 정도 남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막 진짜 막 세모로 자르고 동그라미 자른 거 팔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시간 계획을 세울 때도 어떠냐면은, 내가 계획 세울 때 이거는 계획은 대부분 한 3시간 정도 잡지만 요 기획서 짜는 거를, 보고서 쓰는 거를, 이 중에 내가 대충 계획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한 2시간 반 정도에서 3시간 사이일 것 같아. 이러면은 처음부터 30분 정도 자투리로 남기는 거거든요. 요 한 30분 남으면 뭘 하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투리라는 건 시간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요 정도 시간이 남으니까 이 시간에 뭘 해야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만 자투리 살린 시간을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획을 대충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전에 보고서 써야지, 오전에 기획서 써야지 이러면은 쓰고 갑자기 썼는데 1시간 만에 다 썼어요. 2시간 동안 할 일이 없거든요. 이때 갑자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획을 세우기가 싫어집니다. 이때는. 그래서 그냥 뭐 좋은 거 해야지 하면서 동기부여 영상 보거나 단어장을 펼쳐서 외우거나 안 외워지죠. 왜? 왜냐면 사람은 뭔가를 공부하거나 인생에 도움되는 거 하기가 싫은 게 기본 속성이에요. 놀고 먹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괴로운 상황에 몰아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코치가 딱 계획을 짜놔야 돼요. 야, 내일 일어나면 이대로 딱 움직여 하면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기로 했으니까. 사람이 약속을 깨기 싫어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약속한 대로 움직이거든요. 손실을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부터 뭘 하겠다 마음 먹으면 그게 오래 안 갑니다. 작심 3일 아니라 작심 30초도 안 가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죽은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계획되지 않았는데 의도적이지 않게 남은 시간들을 다 죽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쉬고 그 다음 일을 조금 더 빨리 시작하는 게 나아요. 괜히 자투리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막 남은 시간에 영단어 외우고 자기개발하고 영상 보고 이러면은 괴롭기만 해요. 괴롭기만. 왜? 나의 뇌는 이미 머릿속에 어제 뭐 했냐면, 야, 오전에 기획서 쓰고 오후에 뭐 쓰고 보고하고 회의하고 미팅하고 뭐 편집하고 이러면은 이미 이 정도만 해도 한계라고 머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실제 내가 해본 이 중에 절반도 대부분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를 더 한다? 그럼 불가능해요. 추가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자꾸 줄여나가고 쉬려는 생각을 자꾸 해주시고, 자투리 시간도 계획해서 쓰라고 제가 말씀을. 죽는 시간을 자꾸 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죽는 시간을 살리려면 나도 죽어요. 진짜 못 쉬어가지고. 이미 충분히 무리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또 무리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시스템 같은 것들은 사실은 베이비붐 이후에 어떤 사회에 적합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이걸 형식도야 방식이라 그래, 학습 전이라 그러는데 교육학에서는 사람을 찍어내는 방식이 좀 가까워요.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근데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교육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사람의 뇌는 어떤 식으로 기억이 발전을 하냐면요, 태어나면 절차 기억이라 그래가지고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익힙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작가님, PD님한테 밥 먹는 거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신 나갔나 생각하시겠죠. 이거 생각하지 않고 작동하죠. 몸이 기억한다 그러거든요, 이거를. 반면에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지나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 있잖아요. 이때는 지식기억이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뇌가 생겨요. 기억이 이런 식으로 작동해요. 이때는 그냥 배우면서 내가 이후부터 나의 삶의 어떤 기반을 쌓는 거죠. 지식의 토양을 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원소 주기율표 그냥 막 외우잖아요. 음악 같은 개 이름 도레미파솔라시도 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게다가 그게 이탈리아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다음 뭐 ABC라는 알파벳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별로 경험을 하지 않고 외울 수 있는 때가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근데 중3부터 한 고1 정도 되면은 경험 기억이라는 형태로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체험해서 야 이게 이렇구나라고 모르면은 외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뭐가 있냐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도 몰입이 된다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이해를 하지 않아도 내가 예를 들어 아까 화학 시간에 주기율표 외우고 개 이름을 외우고 영어 시간에 알파벳을 외워도요. 이해를 하지 않아도 그냥 외우게 됩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위치라든지 뭐 지역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냥 외우게 돼요. 근데 고등학생이 좀 되잖아요. 빠른 사람 중2, 3 때 오는데 왜 그렇지?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수업 시간 손들고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는 여러 가지 일에 몰입을 못해요. 뭔가 내가 궁금증이 생기고 재미를 느끼고 한 가지 일에 딱 집중하는 때가 이때 오거든요. 경험기억을 쓰기 시작할 때.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성인분들은요. 다 경험기억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왜 그러면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치냐. 이거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한 학기 내내 어느 반은 수학만 어느 반은 국어만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분산해가지고 선생님이 이번 주에 공부를 해왔어요. 이걸 예를 들어 이진도로 공부해왔으면은 이 반 가서 여기 가르쳐 여기 가르쳐 쉽잖아요. 이게 훨씬. 사람이 적다, 교사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게 효율적일 뿐인 거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효율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배우는 사람은요. 하나를 진득하게 오랫동안 팠을 때만 이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분들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내가 나중에 진짜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취미반이라든지 그러다 자기개발로 넘어가고 이러면은 결국엔 하나만 보지 않나요? 영상 하나만 계속 보잖아요. 뭔가 내가 꽂힌 것만 계속 보죠. 왜? 거기에 내가 뭔가 잘 된다고 느끼니까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는데 뭔가 자기개발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 되고 그게 맞아요.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고 체험하고 내가 경험했을 때 내게 되는 경험기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는 분들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든지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은 이윤규 변호사가 하나에 몰입하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과목 공부 안 하면 바보가 돼버리겠죠? 대학교 못 가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은 수업 시간 전후 10분 안에 그냥 예스복스 끝내고 뭔가 내가 몰입할 수 있는 한 과목이 있어야 돼요.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과목이 있어야 돼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직장에서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잖아요. 일의 개수로 따지면. 근데 집에 와서 내가 뭔가 하나를 할 때는요. 여러 개 하고 막 시간표 화려하게 짜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중학교 때 잘했던 분들이 고등학교 때서 못하거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잘했다가 성인 돼서 못하는 경우가 왜 생기냐면요. 내가 기억의 형태가 바뀌어져서 일을 배치하고 몰입의 어떤 형태를 바꿔야 됨에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옛날 어릴 때 습관들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인인데 막 이렇게 오늘은 뭐 듣고 내일은 무슨 영상 보고 내일은 모레 뭘 보고 무슨 공부하고 화려하게 막 30분 단위로 뭐 세우는 분들 중에 제가 자기개발 성공적으로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그분을 저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몸의 기억의 형태가 바뀌었음에도 내가 방법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몰입하거나 뭐 일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착각하시는 부분 또는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의 뇌에도 용량이 있다는 걸 잘 생각을 못 하세요.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멀티태스킹이 되게 좋은 말 같고 환상의 어떤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일을 되게 잘하거나 몰입을 잘하는 분들 멀티태스킹 잘하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뭔가 성과를 많이 만드니까. 근데 몰입이란 단어 자체가 그 몰자가 무너진다 숭울대다 할 때 그 몰자예요. 입이 어디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 모든 정신 상태 하나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멀티태스킹이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멀티태스킹을 멀리 해야 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뇌의 용량이 중요한데 용량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막 멀티태스킹 하시는데 용량을 또 잘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어떤 기억의 숫자가 매직 넘버라 불렀습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는 7개가 기준이고 똑똑한 사람은 플러스 2, 9개 정도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좀 머리가 안 좋아서 5개 정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이걸 보니까 저는 상바보인 거예요. 상바보. 저는 한 2-3개밖에 못해요. 전 3개를 못해요. 저는 그래서 말할 때 습관이 한 번에 2개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항상 그 2개를 정리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일할 때나 몰입할 때 무조건 1개밖에 안 해요. 저는 나는 바본가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새로운 어떤 심리 뇌과학 이론을 찾아보니까 매직 넘버가 바뀌었어요. 4개로 바뀌었어요. 4개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최대치가 4개예요. 그것도 인생의 어떤 전성기 때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생 때쯤 있죠. 이때 한 번에 4개 정도를 처리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2-3개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노인이든 아니면 영아 유아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생각 안 하고 근데 잘 보세요. 뭔가를 일하는 직장인분들이랑 공부하시는 분들 일단 이게 있어요. 해야 될 일의 개수를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걸 못했을 때 생각하는 불이익을 생각하죠. 시험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공부 못해서? 이 일을 다 못해서 돈 벌면 어떡하지? 이 일을 다 못해서 팀장님한테 털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용량을 2개를 썼어요. 어떻게 몰입하겠어요? 내가 여기에 2-3개밖에 안 된 용량 이 일에 모두 다 몰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러면은 내가 일단은 뇌를 확장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2-3개밖에 안 되는 뇌에다가 외장하드를 꽂는 거예요. 내 머리가 용량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2기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용량을 그래서 한 3테라짜리를 꽂아줘야만 되는데 이 3테라, 4테라짜리 외장하드가 바로 메모입니다. 내가 뭔가를 기억하고 싶어서 메모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줘야 돼요. 기억하기 위해 메모하는 건 너무 옛날이에요.
옛날에 누구 전화번호가 어디였지? 그런 거 굳이 요즘 안 해도 돼요. 필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상 같은 거 보면 엄청 경건하게 야 스터디한 영상 다 필기할 거야. 제발 하지 마시고 사고를 하는데 좀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내가 뭔가를 머리로 생각하다 꼬일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였지?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 도식화를 시켜본다든지 아니 핵심적인 문장에 요약한 결과물을 적어본다든지 내지나 몰입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내가 지금 현재 뭐 해야 돼도 생각을 안 해야 돼요. 머릿속에. 아까 계획이 없는 분들은 되게 비극적인데 왜냐면은 계획이 없다는 건요. 머릿속에 항상 계획이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지 앞으로 뭐 해야 이 일 끝나면 뭐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량을 다 쓰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다른 일을 하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머리를 컨트롤 X, 컨트롤 V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계획을 여기다 옮기면요. 머리는 오로지 하나의 일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이 하나의 일을 모든 에너지 다 쓸 수 있게 돼요. 이 폴더 속에 파일이 하나 딱 들었고 이 하나의 일만 처리할 수 있는 것과 한 40개, 50개 파일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아가지고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머리에 모든 걸 컨트롤 X, 컨트롤 V에서 다 종이장에 옮겨야 돼요. 쓰고 대신 얘 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쓰고 버려야 돼요. 얘를 자꾸 남겨두고 기억하고 외우려 하면요. 안 돼요. 사람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쓰고 버리고 약간 자꾸 메모를 활용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탭이에요. 탭. 패드나 탭이 메모로서는 진짜 최고예요. 종이의 크기가 나의 사고의 크기거든요. 근데 패드 내리면 무한대로 나. 근데 A4 용지는 계속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옵시디언이라든지 아니면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 자꾸 확장시킬 수 있는 노트라든지 메모 형태를 쓰시고 멋지기만 한 거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블랙노트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블리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꾸미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로 내가 사고가 안 되는 부분을 보충하고 쓰고 버린다. 이런 느낌들. 기억하기 위한 용도로 메모를 하지 마시고 이런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X, 컨트롤 V라고 한번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뇌로. 만들면은 진짜 완전 생각이 달라져. 생각보다 내가 기존에 머릿속에 많은 걸 갖고 있어. 이거를 판단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일을 하다 멈추고 이걸 한번 해보세요. 현재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고를 다 써보세요. 동그라미 매겨서. 그러면은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 못하면 어차피 퇴근하면은 친구들이랑 뭐 먹지? 모조리 컨트롤 X에서 컨트롤 V 넘겨야 돼요. 친구들이랑 먹을 거 나중에 생각하자. 그 다음에 이 일 끝나면 어떻게 할까? 나중에 생각하자. 일 못하면 어떻게 돼? 팀장님한테 어떻게 혼날지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은 여기만 집중하자를 컨트롤 X 써서 다 써놔야 돼요. 나중에 할 거. 이거는 나중에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야지. 저녁 먹으면서 생각해.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만 여기에 모든 몰입을 할 수 있다. 이게 뇌를 확장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